네, 안녕하세요. 센서공학 미드텀 프로젝트 발표자 임현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페이퍼 기반 바이오 센서의 신호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리뷰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저널이 게재된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의 임팩트 팩터는 2021년 당시 10.6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abstract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 동안 패드의 민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의 세 가지 타입의 방법으로 신호 증파 전략을 위한 나노 소재 기반, 핵산 기반, 패드의 엔지니어링 기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개발도상국 및 POCT를 위한 측면 흐름 분석, 딥스틱 분석 같은 유망한 일회용 및 비용 효율적인 형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을 보시면 현장 진단 장치 및 패드에 대한 수는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페이퍼 베이스드 디바이스는 매년 POC 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에 요약된 낮은 민감도와 특수성, 제한된 안전성 및 관련 장비에 가능한 요구사항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 중에서 낮은 민감도는 패드와 관련된 이런 센서에 대한 중요한 병목 현상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주요 방법 중 하나인 딥스틱 어세이 방법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수직으로 버퍼를 흡수시켜 테스트 라인의 발색을 보는 방법입니다. 즉, 패드를 용액에 담그는 것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방법으로는 Lateral Flow Assay, 즉 LFA입니다. LFA 키트는 크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이 샘플 패드는 샘플을 떨어뜨리는 곳이고, 컨주게이트 패드는 분석하고자 하는 생체 분자와 특정한 유전자 또는 병원체 등의 대상 분자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이 니트로셀루스 멤브레인입니다. 반응을 위한 테스트 라인 및 컨트롤 라인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 업솔션 패드입니다. 이 부분은 여분의 시약을 비축하여 이 LFA 키트의 역류를 방지하는 흡수 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LFA 키트에는 AUMP, 즉 금 입자가 사용됩니다. AUMP 금 입자는 생체 분자와 쉽게 접합될 수 있고, 지정된 생체 분자의 생화학적 활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AUMP는 여러 생체 인식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네, LFA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항원과 테스트 라인에 미리 분주된 항체 사이에 충분한 면역 반응 시간입니다. 이는 테스트 라인을 통한 샘플의 이동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항체 항원 반응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컬러 인텐시티를 올리는 방법을 이 사진에서는 이 패드의 엔지니어링을 바꿔서 이뤄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 왁스 프린팅으로 제조된 지연 소수성 장벽을 개발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샘플 패드로부터 드랍된 러닝 버퍼가 왁스 베리어를 통과할 때 미세 유체의 지연 난류로 인해 체류 시간을 늘려 이 커머셜 LFA 대비 민감한 LFA 스트립을 제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의 LFA보다 컬러 인텐시티가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속의 제어가 힘들고 패드의 특성으로 인해 감도 향상 및 관련 응용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 또한 지연된 흐름으로 비특이적인 결합을 발생하거나 NC 멤브레인에 있는 왁스 장벽은 항체를 분주하고 건조하는 가열 과정에서 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저는 전 슬라이드 부분인 패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패드의 엔지니어링 관련 논문을 하나 더 찾아 읽어봤습니다. 이 논문은 나노셀러스 에어로겔을 삽입하여 LFA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에어로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인 젤과 형태는 같은데 내부가 액체가 아닌 기체로 채워지는 형태의 고체 물질입니다. 이 논문의 abstract는 아래 텍스트와 같은데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LFA 스트립에 통합된 새로운 CNF, 셀룰로스 나노소묘라는 에어로겔 재료를 적용하여 샘플 흐름 시간을 늘렸고, 이는 검출 항체 사이의 결합, 상호작용을 확장하여 검출 한계, 즉 LOD를 개선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의 피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는 기존의 커머셜 LFA의 구조입니다. 이 B는 이 논문에서 적용한 에어로겔을 컨주게이트 패드와 니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 사이에 통합한 모식도입니다. 이 C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샘플 흐름 시간을 연장하여 표적 분설물, 검출 항체 사이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분석 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겨입니다. 다음 피겨로는 CNF 에어로겔을 만들 때 각요 과정이 없는 과정, 물리적으로 각요하는 과정,
화학적으로 각용한 과정입니다.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한 수분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 그림을 B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의 경우 서로 다른 에어로겔 사진을 건조한 형태에서 버퍼 용액에 흐르게 한 후 각각 세 가지 CNF 에어로겔의 사진을 비교한 겁니다. 이 각효 과정이 없는 CNF를 보시면 5분 뒤부터 분해가 시작되어 10분 뒤에 완전히 분해됐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각효를 한 경우에는 5분까지 안정하고 10분 뒤부터 분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학적 각효 과정을 거친 CNF 에어로겔은 5분도 멀쩡하고 심지어 2시간 이후에도 수분에 관한 안전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피겨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수분 과정 동안 에어로겔에 의한 LFA의 샘플 유동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부터 C까지 결과는 샘플 흐름 시간이 에어로겔의 도입에 의해 증가하고 이 증가가 에어로겔 길이에 관한 함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NF 에어로겔이 없는 LFA 스트립과 비교하여 도입된 CNF 에어로겔은 각각 길이 3mm, 4mm의 에어로겔에 대해 약 60초 및 90초의 유동 시간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표적 분석 물질과 검출 항체 사이의 반응 시간을 약 40에서 60% 정도 연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LFA 구성에서 분석된 시간경과 샘플 흐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mm에서 4mm로 갔을 때 연장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SEM을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각효된 CNF 에어로겔의 형태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샘플 패드에 액체 샘플을 분주한 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0 마이크로미터의 기공의 그 크기를 가진 A와 샘플을 흐르고 난 뒤 촬영한 B의 기공 크기를 보면은 샘플 용액이 흡수되는 동안 기공 크기는 약 100 나노미터로 감소하여 유속 감소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문을 읽으며 한계점으로 과연 빠른 현장 진단을 위한 유속을 늦추는 것만이 방법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샘플 플로우 타임을 유지하며 민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제안 이어서 하겠습니다. WHO에서 내놓은 감염병 진단에 관한 7가지의 기준을 도식화한 사진입니다. 민감성, 특이성, 소비자 친화성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감염병 진단 방법에는 PCR 테스트와 LFA 키트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LFA 키트의 디텍션 타임, 즉 감지 시간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CR은 약 2시간의 검사 결과에 필요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리미트 오브 디텍션, 감지 한계를 보시면 LFA 키트에 비해 PCR 방법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LFA 키트의 방향은 이 보라색 박스 미래 현장 진단의 방향으로 나아가 민감성을 올리고 디텍션 타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LFA의 높은 정확성과 민감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스코비드의 바이러스 감염과 시간에 따른 바이러스 해랑의 그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 후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5에서 10일 사이에 가장 바이러스 양이 많아 진단하기 좋지만 이 부분에서 즉 인큐베이션 타임, 창기간에 진단이 되어야 조기 진단을 이뤄낼 수 있고 이때 이뤄지는 폭발적인 감염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진단이 낮은 바이러스 양에 대해 진단하여야 하며 LFA 키트는 높은 민감도를 가진 PCR 수준까지 진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FA 키트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수십 나노의 길이에서 이뤄지는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한 발색을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따라서 이 좁은 폭에서 최대한의 부분을 활용하여 진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LFA 키트의 아랫부분에 나노 스트럭처를 삽입하거나 나노 물질에 의한 미세 전하임을 이용하여 키트의 최대한 위쪽 부분으로 농축을 하거나 나노 구조물을 통해 항체를 아낄 수 있고 유속을 위로 집중하여
아랫부분에서 낭비되는 흐름을 위로 유도시킬 수 있는 LFA 키트를 제안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LFA 키트의 위에 항체가 분주되어 있고 이 부분을 60 마이크로리터 평당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나노 파티클을 사용하여 나노 포스, 즉 나노 전하 힘을 이용하여 위로 올려 120 마이크로리터 평당 제곱으로 농축을 할 수 있거나 나노 스트럭처를 이용하여 LFA 키트에 샘플을 흘려 흐름이 진행될 때 윗부분으로 흐름을 집중시켜 더 발색이 큰 그런 LFA 키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종훈 교수님의 네피온이라는 물질의 Deflation Induced Force를 통한 사전 농축이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종훈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그림을 보시면 네피온이라는 물질을 통해 사전 농축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의 그림을 보시면 이 노란색이 네피온층입니다. 여기에 BSA를 드랍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노란색 띠인 네피온에 의한 Deflation Induced Force를 통해 윗부분으로 농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형광 흡수를 통해 검증하여 실제로 네피온의 이런 힘에 의해 위로 농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피온과 같은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디플레이션 포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래 나노 스트럭처를 삽입하여 이 흐름을 위로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페이퍼 베이스드 디아그노스틱스의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 그림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페이퍼 베이스드 디아그노스틱스의 방법입니다. 이런 페이퍼 기반의 이런 드랍을 흘려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한 발색이나 화학 반응을 통한 발색을 보아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노파티클이나 나노스트럭처를 사용하여 위로 또는 농축을 통해 위로 발색을 유도하여 이러한 컬러 인텐시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센서공학 미드텀 과제 발표였습니다.